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한 10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를 시작하면서 또 출발하는 기세인데요.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장이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고조가 됐고요. 이 부분으로 달러가 조금은 안정을 찾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문제가 노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도 멕시코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노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 변곡점에 온 것이 아니냐, 단기적으로 정말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부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시초가 공략주들부터 해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개장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초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엘 패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2분기 이제 6월달 접어들면서 언행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2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력 제품이 언더웨어나 레포츠뿐만 아니라 자파 및 코스메틱도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고요. 주춤했던 성장세가 2019년 기점으로 새롭게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브랜드인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마 하반기 판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분기부터 관련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단에 업사이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파는 아테스토니 관련 카테고리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자파에서부터 선글라스, 그다음에 기본 티가 3월에 출시가 됐고요. 4월 중순에 석정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테스토니 핸드백 라이센스 관련된 런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출 업사이드가 충분히 시작될 수 있겠고요. 특히 3월부터 판매 시작했던 푸마나 아테스토니 기본 티셔츠가 최근에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으면서 2분기 자파 부분의 실적이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 브랜드가 10개 정도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신규 브랜드 체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또다시 신규 브랜드 계약에 따른 매출 증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가 일부 상승한 이후에 두어 달 정도 박스권에서 역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PER 같은 경우는 한 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어그룹 평균 PER이 한 13배 정도,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는 한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피어그룹 대비 절대 저평가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부분은 저평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브랜드와 카테고리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그리고 2분기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가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의 업사이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파른 성장 국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내 홈쇼핑 중심의 매출에서 대만과 중국 중심의 또 다른 수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단기적으로 현재가부터 7,2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와 단기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로 코엘 패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의 최동기 전무, JB소프트 김재성 수석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들 지금 쭉 흐르고 있습니다. 5월 24일 와이솔부터 포스코케미칼, 하나제약, 금호산업, 포스코, SK텔레콤, 카카오까지 쭉 올라와 있고요. 많게는 와이솔과 포스코케미칼은 10.76, 10.5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종목은 하나제약인데 0.21% 손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수익권입니다. 김재성 수석팀장의 최근 추천주 살펴봅니다. TPC 글로벌, 삼표시멘트, 원익큐브, 삼호개발, 메타바이오메드, 재룡산업, 현대사료까지 쭉 올라와 있고요. 많게는 8%대의 삼표시멘트부터 6%, 4%, 3%대의 좋은 수익률 기록합니다. TPC 글로벌이 마이너스 2.47%의 손실로 손실이 가장 큰데 2.47%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최동기 전무의 수익률 탑5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위 종목 SK텔레콤 3.21%의 수익, 필록스 3.48%, 테크윙은 7.35%, 포스코케미칼 10.51%, 와이솔은 10.76%의 수익을 각각 기록 중입니다. 김재성 수석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광명전기 4.66, 원익큐브 4.85, 메타바이오메드 6.21%, 삼표시멘트는 8.28%, 알루코 9.12%로 고이른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탑8입니다. 자, 먼저 파리 반종민 소장의 DA 테크놀로지 19.76%, 윤여민 팀장의 대림산업 20.83%, 신일섭 소장의 에코마케팅이 28.48%, 홍기범 전문가의 제로투세븐 42.17%, 본느 45.36%입니다. 자, 3위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회 다산네트워크스가 45.95%,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가 54.66%, SD 시스템이 65.38%의 높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자, 이제 최동기 전무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수익률이 10.76%로 좋습니다. 네네. 어떻게 더 갑니까? 예, 지금 와이솔은 화이브즈 관련주인데 예. 사실은 스타트가 좀 늦었고요. 예.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화이브즈 단말기 관련해서 이제 퀄컴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향 일단 매출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단말기 출하량이 500만 대 미만이지만 내년에는 약 2천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부품 중에 스마트폰 부품 중에 그 ASP가 높은 SO 모델 공급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2분기까지 이어지는 고객사의 증적과 스마트폰 확대 판매 분위기로 일단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금 이 회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화웨이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중 자체는 삼성전자 매출이 60%, 화웨이는 뭐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가 오히려 이 회사에는 어떤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3월 11일 날 적자 사업부, IoT 사업부를 일단은 매각 결정을 했으면서 한국과 베트남 법인 약 165억 정도가 매각 차익으로 해서 아마 우리 R&D 개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피해저 스피커, 이게 바로 이제 OLED 패널에 탑재됨으로써 바로 우리 전면형 스피커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내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소리를 기능하는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게 향후에 디스플레이 변화 및 진화에 동반되는 기술로서 향후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5G도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일단 1단계는 기지국, 2단계는 이제 뭐 중계기라든가 이런 부품주들이 장비들이 오를 것 같은데 와이솔은 이제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이 아마 최고치가 2250원이에요. 상장 이후에서 아마 그 가격대 돌파하면서 목표가인 24,000원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김재성 팀장님, 알루코 지금 9%가 넘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제조업체,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그리고 모바일 부품 소재 관련 추가 매출 확대 기대, 그리고 2차 전지 등 이제 신성장 산업 매출 확대 기대를 이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3,250원 쪽에 이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3,250원대의 저항선을 돌파했을 시에는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3,900원까지도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기간의 보유 물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이 이제 오히려 보유 물량을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간의 보유 물량이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더 이제 홀딩하는 게 유효하고요. 주가의 위치 자체도 아직은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했던 3,1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100원까지 도달하고 이제 3,250원을 돌파했을 때 다음 2차 목표가는 이제 뭐 3,900원 전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장 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장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6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만기 시까지는 분명히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현대차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 테마주로 형성됐던 우리 화이브즈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우리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OLED 관련주들을 일단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는 일단 시총 상위 종목,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은 그러한 테마주 중심으로서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이 시각 지금 시황 상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지금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 종목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 SK하이닉스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상승 출발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350원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들 개장과 함께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확실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도 오르는 내리는 종목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0.9%, 0.75%대의 상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약보합, 현대모비스 보합권, SK텔레콤과 포스코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과 함께 강보합권에서 지수 자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207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3포인트 장 개장과 함께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동시호가까지는 파란불이었는데 개장과 함께 지금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다 할 상승 쪽으로는 확 모멘텀이 생기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신라젠, HLB까지 모두 오르긴 하는데 상승폭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만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큽니다. 710선 위에서 다시 개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지난 거래일에 중국발 악재를 만나면서 장 초반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폭 꽤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측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빠졌던 만큼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급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다시 주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55% 올라가는 가운데 슈젤은 1,500원 하락 출발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예. SM은 이제 1995년에 설립된 음반 기획 및 제작 배급.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가수 연기자 매니지먼트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M&A를 활발히 해가지고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포는 26.8, PBR은 2.46, 부채비율은 67%, 유보율은 3,713%서 비교적 우수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영업실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6,122억,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477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약 10%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다소 부진한 이제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연초 컨센서스 대비는 약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SM 그룹으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SM 엔터는 동방신기, 엑소, 레드벨벳, NCT 등 다수의 가수를 이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에서 굉장히 대표 그룹으로 키워온 회사가 되겠죠. 이러한 언급하는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이 본업이지만 이외에도 자사보의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영역으로 최근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배우, 매니지먼트 및 드라마 제작까지 뛰어든 것도 이런 어떤 하향후의 방향성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사에 대한 두 가지 업사이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제 라이크 기획 인쇄. 아마 이거는 SM이 별도 매출의 6%를 수취하고 있고요. 또한 웨이션 V. 아마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우리 어제도 그렇고 이제 뉴스에 이슈가 된 뭡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SM에 대해서 통지를 했죠. 뭘 통지를 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라이크 기획에 SM 영업이익의 무려 46%를 지급을 했다 해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영업이익의 793억 중에 363억, 약 46%를 지급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경영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KB 자산이 7.59, 한국투자밸류가 5.6, 국민연금이 약 8%를 감안시에 요 세 개만 합쳐도 약 20.7%인데 우리 SM의 그 이수환 회장 쪽은 19.08로 지금 우리 이런 운영사 연금기금의 어떤 비율보다 낮은 그런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마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이사를 추천하겠다. 그 다음에 SM과의 어떤 라이크 기획을 합병을 해라. 그 다음에 SM USA 보면은 이제 와이너리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무려 2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빨리 정리를 해라. 이런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SM에서는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주주가치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반격을 했습니다. SM에서 고용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이수만 회장은 SM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노력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이슈가 되면 결국에는 지분 경쟁도 지금 촉발돼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경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SM이 어떤 투명한 이런 경영으로 인해서 배당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 SM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인데 최근에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가도 아마 53,000원에서 58,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목표가를 54,000원으로도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 되겠는데 사실 보면은 이 하이닉스도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1949년에 이제 국도건설로 설립되어 1983년 현대전자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빅딜을 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인데 결국엔 또 현대전자도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제 SK 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된 그런 어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표는 9.47, PBR은 0.96, 부채 비율은 38%, 유보율은 1257%가 되는 무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부터 1분기, 2, 4분기는 업황이 반대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PC, 스마트폰에 포함되는 잔여 어떤 3,250억 달러 관세 부과 시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및 전 세계 IT에 대한 어떤 불황이 악영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AP의 원천 설계 기술 및 보유업체는 ARM이 협력 중단을 경우에는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악재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전 세계 IT 수요에 미칠 영향을 만약에 제외할 경우에 만약에 미시적으로 하회 정도만 봤을 경우에 오히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악영향도 미미하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봐서는 좀 안 좋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를 봐서는 일단은 약간의 수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동사 실적은 결국은 이런 영향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을 줄겠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줄면서 1, 4분기, 2,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은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 자체도 지금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까지 반도체 ASP 하락률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출하량 증가율은 화웨이 반도체의 재고 축적 노력에 따라 가이던스보다는 오히려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3분기부터 동사 실적 개선이 예상되었지만 미중 무역전의 영향에 따라 반도체 업황 및 가격의 안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D램, 낸드 공급 가행도는 전년 대비 축소될 전망이며 고객들의 반도체 재고는 감소 중에 있습니다. 6월에는 이제 PC, CPU 정상 공급 뚜렷한 모바일 드램 및 낸드 내장량 증가 효과가 예상이 되고 3분기 중순 이후에는 고객 재고 정상화와 신규 인텔 CPU 칠수의 영향에 따른 서버 드램 수요에 따라 반도체 업황 및 가격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의 이제 화웨이의 경우에도 일단은 스마트폰 어떤 성장률 자체가 4월부터는 오히려 예상과 달리 일단은 플러스 전환했다. 이게 이제 좋은 뉴스가 있었죠. 또한 이제 마이크론님 인텔의 화웨이에 대한 어떤 D램, 낸드 공급 증가 영향이 어떻습니까? 중지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어 여타 중국 고객들이 반도체 수급을 염려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주문 비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어떻습니까? 현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다. 뭐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보면은 바닥권에서 64,000원대에서 지금 하방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가격대 한 67,000원대를 넘기면은 충분히 그 이상은 갈 수 있고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짧게 74,000원으로 일단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57,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사실 위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거고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추천한 거인데 아마 세 번째로 추천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5년 전에 SK텔레콤에서 인수한 합병을 한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 우리가 MP3로 유명한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가 이번에 3월달 주총에서 드리머스 컴퍼니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존의 MP3의 어떤 이미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 이름을 바꿨을까? 그만큼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사실 또 1분기에도 굉장히 적자가 안 좋게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났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는 힘들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뭐 부채 비율 24%, 유보율은 444%밖에 안 되는데 PBR이나 일단 퍼 자체는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의 변화다. 작년 1월에 모 회사는 SK텔레콤이 SM, JIP 엔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3사와 음원 유통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인 이 회사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2월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직접 음반 디지털 콘텐츠 공공 및 유통권 양수에 성공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작년 1분기 콘텐츠 사업부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콘텐츠 사업부의 외형 성장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음질 음원 전문 플랫폼 성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동사는 구루버스의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고음질 음원 MQS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차별화된 음원 서비스를 추구하는 매니아층이 점점 확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음질 음원 전문 플랫폼의 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동사인 모 회사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발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방탄소년단 BTS의 음원 요통을 맡으면서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명을 변경을 했죠. 드리머스 컴퍼니 기존 사업 영역을 탈피하기 위해 익숙한 기존 사명 아이리버를 포기하고 오히려 5년 만에 SK텔레콤에서 2년 인수한 지 5년 만에 드리머스라는 회사로 바뀌었죠. 얼마 전부터 음원 서비스 또한 플러를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MP3 기업에서 우리 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실적은 뭡니까? 플러의 어떤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이벤트를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실적이 좋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플러가 계속 조금 시장 점유율이 높여가면서 동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세 종목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재성 팀장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EXT입니다. EXT는 2004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으며 토목, 건축, 파일 공사 및 관련 기술 자문과 이제 서비스업, 그리고 토공 산업, 그리고 이제 보령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T는 장원 테크를 이제 새 주인으로 맞았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제2의 도약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의 사업군은 이제 크게 제조 그리고 이제 기술 용역과 건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 용역 부문의 이제 핵심이 이제 EXT 파일이라면 이 건설 부문을 대표하는 기술은 이제 PF와 SAP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법이 이제 EXT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로 지금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F 공법은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리고 이제 연립 주택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이제 공장 그리고 철도 역사 등 이 중저층 구조물의 기초에 최적화한 기술입니다. 이 공사 현장의 토질과 이제 성분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이제 지분을 계량하고 이 PF 공법을 적용을 하면은 땅에 파일을 삽입하지 않고도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AP 공법은 이 스크류를 부착한 고강도 강간으로 구멍을 뚫어가면서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술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기초 보강 그리고 이제 수직 중축 그리고 이제 철도 시설 구축 등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SAP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이제 시공이 가능하고 이 지축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XT는 2018년 설립 후에 이제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그게 이제 PF와 이 SAP 공법 모두 2017년보다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이제 역대급 실적 달성에 이제 기여를 했고요. 이 SAP 공법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의 실적 성장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경제 협력에 따른 이제 건설주 및 이제 토목주의 수혜 전망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서 급등할 가능성 역시 열어둬야 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6%, 유통 주식수는 대략 1,9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재무 상태 역시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21일에 최고점 8,000원을 찍고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하락이 서서히 이제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낙폭이 과했던 것만큼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매수가 구간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400원 이탈 시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것 같은 시에 이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웰크론입니다. 웰크론은 이제 1992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이제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나노 섬유를 이용한 이제 부직포, 필터 여제 및 방위 산업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40여 개국 극세사 청소 용품을 이제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 FDA로부터 이제 인증 및 유럽 환경 마크를 획득해서 선진국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속 회사는 제조, 건설을 영위하고는 이제 웰크론 한택, 보일러 업체인 웰크론 강원, 그리고 이제 웰크론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업체인 제주 그린 파워 등이 있습니다. 웰크론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수혜주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세먼지 예방과 대책에 대한 이제 각종 의견들, 그리고 이제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경안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정말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 것만큼 나중에라도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올 시에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현재는 그 상승분은 거의 대부분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접근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유효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웰크론은 이제 방산 산업을 확대 및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스마트 컴포지트를 이제 인수했습니다. 이 스마트 컴포지트는 방산 소재 및 방탄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 이 초강량 그리고 고강도 복합 소재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컴포지트 인수를 통해서 이제 핵심 사업 분야인 개인 방어용 방탄복 사업에 강화는 물론 이 고강도 방탄 소재에 적용이 가능한 차량 및 장갑차 방탄 분야 그리고 선박 방탄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정부가 DMZ를 평화안보 체험길로 지정하면서 방문객 대상으로 방탄복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방탄복 관련해서 웰크론이 관련 수혜주가 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23%, 이제 유통 주식수는 대략 2천만 주 정도, 2018년도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4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인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다고 판단,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접근은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4,180원, 손절가 3,30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옴니 시스템입니다. 이 옴니 시스템은 1997년 그 2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디지털 전자식 전력 양계 및 원격 검침 시스템과 이 신용카드의 제조 판매를 주 영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도 이제 굉장히 폭염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폭염이 됐을 때 이제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전력 양계,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설비 미터, 그리고 원격 검침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및 홈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 관련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급등하게 된다면 옴니 시스템 역시 관련주로 편입되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회사와 이제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력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전력 공급량을 조절, 예산 절감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 한국 서울의 스마트 시티 투자가 이제 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제 2022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가 354억 달러로 2018년도 대비 16.8%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장 규모와 국내 기술력의 강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강점이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전국망을 기반으로 도심 속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첨단 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옴니 시스템은 과거에 이제 중국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제 아이소프트 스톤 그룹과
양의 각서를 맺고 중국 스마트 시티 사업에 진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됐을 때 관련주로 편입되어 상승할 가능성 역시 충분해 보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21%,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대략 3,100만 주, 재무 상태는 흑자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의 수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장 지수 낙폭이 있었고 4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도 계속된 지수 낙폭이 있었는데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장의 낙폭 하락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가 근처에서의 매수 접근은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2,450원, 손절가 2,0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까지 세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6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은 KH바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들어볼까요? 네, 동사는 설립 후에 가전, 휴대폰, 노트북 등 휴대용 IT 기구를 위주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동통신 사업이라든가 LED 조명 산업, 그다음에 FPCB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뜬 이유는 사실 이 회사가 그동안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그러나 2분기에는 685에서 전분기 대비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된다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6대 성장 동력을 회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레킷 수요 증가, 두 번째는 슬라이드업 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최초로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폴더블 출시에 따른 수혜, 그다음에 아이디스를 채택한 신제품, 그다음에 인도법인 설립 효과,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보면은 그동안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고점인 36,000원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락하면서 현재는 뭐 오늘 주가 자체는 이제 9,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회사의 오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종가까지 과연 301선을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301선이 지금은 9,649원인데 사실 301선이 돌아서는 거는 대세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까지 301선 9,649원을 지킨다면은 아마 대세 상승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KH바텍 301선을 지켜내는지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특징 중입니다. 가온미디어 들어와 있네요. 김재성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16%, 재무 상태는 흑자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10월 30일 이제 최저점 4,905원을 찍고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배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편성 이제 60일선을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최고점 13,350원을 찍었는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찍었던 14,150원을 이제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11선을 이탈했을 때 이제 2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700원 정도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호재 자체가 실적
굉장히 이제 강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서 아까 제시했던 목표가 14,150원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가온미디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파세코 지금 올라와 있네요. 네네. 파스코는 아시다시피 이제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창문형 에어컨인데 홈쇼핑에서 런칭을 했는데 홈쇼핑이 무려 현대 홈쇼핑, GS, NS, 롯데 홈쇼핑 채널에서만 총 7회에 걸쳐서 판매를 했는데 모두 다 완판이 됐다는 이런 뉴스를 오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어떤 빌트인 가전제품이라든가 석유 스토브의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가 되는데 이런 또 새로운 창문형 에어컨을 통해서 아마 미리 소비자들이 선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차트를 보면 역사적 고점이 지금은 돌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오늘 주가 자체가 이제 12,650원을 찍고서 좀 하락 중에 있는데 아마 역사적 고점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 12,200원을 뚫고서 오늘 12,600원으로 가는데 사실 보면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외국인들이 어제는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히 투신이나 이쪽에서는 중요한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조금 계속 3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 때 사실은 연기금이나 투신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기타 법인은 이 회사랑 관계 있는 그런 법인 자회사라든가 어떤 그런 종속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할 때 이런 기타 법인이 순매수로 들어갈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도 마지막 상승 한번 오파 자체가 남아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상승 자체가 오늘 종가 자체도 한 11,300원 정도면 유지가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세코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의 최동기 전무 JB소프트의 김재성 수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탑픽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22일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네요. 해마루 푸드서비스가 종가 기준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9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해당 종목이 추천 이후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또한 들어왔기에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거래일에 종가 기준 6%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60일, 241선 모두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캔들의 안착만 이루어진다면 시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지난 4월 15일에 고가였던 2,865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탑픽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은 DNS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상 오늘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이 종목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된 제품은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야객 장비이고 기존 LCD와 OLED 공정에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된 매출처는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이고요. 제품의 설계, 구매, 생산, CS 이 모든 것을 회사 자체의 역량으로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저효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한 해 만에 실적을 회복시킨 점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기업의 10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였지만 현재 다시 한번 해당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지난 5월 매우 큰 폭의 거래량 증가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 1개월간 기간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매우 가시적이라는 점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을 편입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을 약 6,220원, 손절 가격을 4,985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M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투자 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9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67.52포인트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흐름 자체는 역시나 아직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장중에 2057포인트대까지 찍고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보다 쭉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보합권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만 하락장에서 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6억 원. 프로그램 매도로 주로 나오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또 오늘도 553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시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투심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장초반 상승 출발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 1,000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20만 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LG화학 보합이고요.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까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부진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잘 달립니다. 지금 0.7%나 올라주고 있고요. 712.79포인트, 710선 다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지금 35분간의 흐름을 분봉으로 살펴보면 조금 밀리는 듯합니다. 일단 분봉 흐름 자체만으로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분을 전후로 해서 저점 찍고 도는데 돌 때 그 파급력이 꽤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더 많이 시초가보다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양봉들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네요. 수요일과 기관 외국인은 사주고 개인은 파는 형국입니다. 개인이 149억 원 팔고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수해 주는데 역시나 기관 투자자도 수요일과 동일합니다. 전 주체가 골고루 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그래도 좀 올라갑니다. CJENM, 신라젠 조정 나오고 있고요. HLB도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가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면서 19만 원대 터치를 해줍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펄어비스가 지금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가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같은 섹터의 슈젤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반대로 또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올라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월요일 급락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7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178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저가매수 포착 지금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갓기환의 저가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지금 신호에 들어왔습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네. ST팜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수요일, 화요일 해갖고 최근 저점을 찍은 종목이죠. 최저가를 찍었는데 한번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저점일지 상승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팜은 가장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 이유는 이제 C형 간염 치료제,
길리어드사의 시형 간염 치료제의 완치율의 증가로 인해서 판매 감소,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은 먹으면 뭐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먹는 건데, 이런 시형 간염 치료제는 과거에 치료약이 없다가 새로운 치료약이 그 길리어드사로부터 개발되면서 한번 먹으면 한 몇 번, 3개월 정도 먹으면은 완치가 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약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로 봐서는 실적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많이 판매될 거로 예상했는데 완치되고 더 구매력이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서 또 재고가 쌓이면서 주가는 좀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뭐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것이 또 수주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는 뭐 156억 적자로 되고 올해도 아마 200억 넘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ST팜은 그 API 회사라 그러죠. 원료 의약품, 신약과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글로벌 제약사하고 같이 이제 연동해서 만드는데,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올리고 신약과 관련된 API 공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올해의 그 새로운 이슈, 재작년부터 나온 것이 RNA 치료제에 대한 어떤 큰 이슈가 있는데, 이런 RNA 치료제는 과거의 그 항암 치료하고 틀리게 아주 적시적소의 어떤 암을 잘 치료하면서 이 그 RNA 치료제에 대한 그 전반적인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제약사들이 연구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작년에는 좀 신약이 하나 나오기도 했죠. 그러면서 더 주목받는데, ST팜이 그 RNA 치료와 관련한 그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관련된 원료를 보면은 어떻게 전 세계 지금의 생산량은 현재 3위 정도 하고 있고, 미래는 거의 뭐 1위 생산량이나 지금 생산량이나 큰 그 가동에는 그 관계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그 캐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뭐 생산량은 800kg으로서 전 세계 3위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여유의 공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공장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 회사하고 원료 공급을 하는 것이 한 20여 개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가도 바닥이고 실적도 바닥이지만, 이 바닥이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하면서 새로운 또 주가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한 지금 시점의 저점이다라는 그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회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 신약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한 그 API, RNA 치료에 대한 API가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뭐 신저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8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현재 가격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저가 매수 포착 종목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 전략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해주신 MC넥스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7.29% 목표가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가져갑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합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자를 기해서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데는 일단은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릴 때 이제 그 쿼드러플 카메라나 이제 카메라들이 이제 고급형들도 많아지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개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화웨이 제재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건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오늘 코스닥 역시나 이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호재와 악재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일자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지만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10일 날 부과 예정이었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세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뭐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불법 미민과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측에 설명을 하고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는 발언도 나왔고, 대신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들이 이제 ECB 쪽에서도 좀 먹혀 들어가게 되면서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현재의 금리 수준을 이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금리 완화 기조를 좀 보이게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버팀목을 좀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의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소 다시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세는 분명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달은 그나마도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 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 인하를 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내 경기 둔화 우려는 당장 해결된 문제가 아니므로 시장과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형태를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시장 저점에 대해서 일단 피력을 한번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시장이 저점을 좀 보이곤 있으나,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상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국 측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만약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5월보다는 6월 달이 큰 이벤트가 많고 그래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내릴 수도 있지만, 5월 달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계속 뭔가가 나올 것처럼 했던 시장이었다면 6월 달은 이벤트성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과는 다르게 이미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상승과 호재에서는 굉장히 약한 반면에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무역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도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좀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 시장 반등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바이오, 제약업종을 좀 봤던 것처럼 거기서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이제 실적이 우량한 애들이나 아니면 테마주가 아닌 이상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핀, 대지열병,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관련이나 통신 장비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시장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는 경기 둔화의 우려로 대형주 쪽에서 지금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셨는데, 여러 섹터를 좀 짚어주셨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실적세가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솔루션 업체로 의료 서비스 솔루션 업체인데요. EMR로는 업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사업들도 궤도에 조금 오르게 되면서 보셔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EMR 솔루션 의사랑을 출시를 하면서 약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월정액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매출에서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나빠진다거나 좋아지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나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꾸준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자의 제조 정보를 기록하는 의약품 정보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원격 진료가 시행이 되면 의료계 빅데이터 업체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업체이고, 시장 점유율이 1위였으나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난번에 다른 업체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서 대한약사회에서 가져왔던 점유율이 유비케어가 많이 가져가게 됐는데요. 매출 증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업체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병원이나 의원 쪽에 약국의 온라인 쇼핑몰 미소몰닷컴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매출의 흐름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이제 전자 의무 기록에 대한 표준화나 인증제를 시행을 하기로 하고 나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이제 업계 1위죠. EMR 솔루션을 갖고 있는 유비케어 같은 경우가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의료기기 유통 솔루션 쪽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수요가 향후 한 3, 4년 정도는
호황이 예상이 돼서 연평은 한 25%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6년에 인수한 비브로스의 모바일 헬스케어 똑딱 앱이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카카오톡과 연계가 되면서 매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420억을 작년에 투자를 하게 되고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면서 플랫폼 확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카카오가 기본 플랫폼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실손보험 청구나 진료비 결제를 통해서 수익화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었던 보험 청구가 간편하게 이제 수익 모델로 바뀌는 현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올해 이제 단기 고점을 4월 달에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신고가를 보인 이후에 시장과 함께 조정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달가량의 조정 이후에 재차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고 재차 전고점까지의 상승세는 한번 기대해 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천 매수가는 5,850원에서 5,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5,4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6,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공략주 유비케어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금요일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편안한 주말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